자, 경우의 수 내용을 학습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었나요? 문항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앞에 기본 문제하고 몇몇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문제입니다. 1부터 12까지 숫자가 지금 주어져 있기를 1에서 12까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총 12개의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딱 나와 있네요. 12개의 공 중에서 뽑습니다.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4의 배수 5보다 밑줄 그어야겠죠? 딱 봤더니 4의 배수 또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의 배수를 쭉 한번 다 적어 볼까요? 4의 배수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4, 8, 12, 세 가지가 있고요. 또 5의 배수 찾아볼까요? 5의 배수는 뭐가 있다? 5와 10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공 하나 뽑아내는 방법의 수는 지금 4의 배수의 경우 세 가지, 또 5의 배수의 경우 두 가지 있어요. 뭐로 연결됐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또는으로 연결되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3 플러스 2에서 총 몇 가지? 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기억합시다. 또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훌륭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그러면 딱 밑줄 긋고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그렇죠. 1부터 6까지 해서 총 36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사위 경우의 수 찾는 거는 직접 세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6의 약수. 또 밑줄 그어야 되겠네. 딱 보니까 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6의 약수가 처음 나온다. 다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경우의 수가 6의 약수가 얼마 있는데 그렇죠? 1, 2, 3, 6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어요. 주사위 눈금 중에 3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3과 6밖에 없어요. 자, 앞에 게 요수들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뒤에 게 요수들 중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직접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직접 씁시다. 자, 그러면 앞에 수가 1일 때 뒤에 나오는 게 3,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 6 이렇게 있고요. 역시 2일 때도 2, 그 다음 2, 3, 앞에 거 2일 때 뒤에 6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3, 3, 그리고 앞이 3일 때 3, 6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앞에 게 6일 때 6, 3, 그 다음에 6과 6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어보았더니 몇 가지? 8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우의 수 뒤쪽에서 곱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했죠.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주사위 눈을 결정하는데 자, 앞의 주사위 눈과 뒤의 주사위 눈의 경우를 각각 구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앞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의 약수 몇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뒤에 수 눈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의 수를 뽑고 그리고 연이어서 뒤의 수를 뽑아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2에서 몇 가지다? 8가지다. 이렇게 찾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됐습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방법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찾는 게 좀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기호들 계산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나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하나. 자, 9PE, 9 퍼미테이션, 2 순열 문제죠. 뒤에가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앞에 1에서 9까지 숫자 중에 두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9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를 2개 곱하자. 그러면 9, 8 곱하니까 9, 8이 72, 72가지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8팩토리얼을 6팩토리얼로 나눠라. 자, 처음이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다 적어 봅시다. 8팩토리얼은 8부터 하나 작은 수를 계속 곱해서 1까지 다 곱해라. 8, 7, 6, 5, 4, 3, 2, 1까지. 아, 길다. 분자 6팩토리얼 써볼까요? 6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 1까지 곱해라. 6, 5, 4, 3, 2, 1. 그러면 여기 봤더니 공통 부분 6 이하가 다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지워져라, 없어져라. 8, 7이 얼마? 56. 그래서 쉬운 6가지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으로는 곧바로 합시다. 자, 8팩토리얼, 6팩토리얼이면 6 이하가 똑같죠? 그러니까 6 밑에 다 없어지고 8, 7이 남는다라고 앞으로는 곧바로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10 컨비네이션 3. 자, 컨비네이션은 곧바로 못한다 그랬어. 항상 뭐로 바꿔? 순열 P로 바꾸자 그랬죠? 10 퍼미테이션 3을 뒤에 거의 팩토리얼 얼마? 3팩토리얼로 나눠라. 자, 10P3 계산하는 거는 뒤에가 숫자면 하나 작은 수 3개 곱한다 그랬어요. 1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0, 9, 8까지 3개 맞죠? 3팩토리얼은 3, 2, 1 하면 됩니다. 자, 10의 배수는 손 안 대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3, 3은 9, 2, 4, 8 하니까 3, 4, 12, 12빵 120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6. 6시 6은 1에서 6까지 숫자 중에 6개를 뽑아내는 방법. 자, 계산 안 할래요. 이거는 곧바로 합시다. 1에서 6까지 숫자 중에서 6개를 뽑아내는 방법은 몽땅이라는 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물론 6P 6을 뒤에 거의 팩토리얼 6팩토리얼로 나누어도 됩니다. 어쨌든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순열 조합의 제일 기본 개념들 문제 어렵지 않죠?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 이해가 안 되죠?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5개의 문자, 5를 써야겠구나. 얼른 5에다 동그라미 해야겠다는 느낌 들면 좋겠어요. 5를 이용해서 풀어. 자, 그런데 문제는 5개의 문자 A, B, C, D, E 중에서 3개를 택한대요. 3개를 택하는 거니까 뽑는 거 선택하고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 순서대로 나열, 순열에 대한 문제네요. 그 단어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 일렬로 나열, 순열. 발음도 잘 안 되네. 총 몇 개에서 5개에서 몇 개를 3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5P3이 되겠네요. 자, 뒤에가 3이면 하나 작은 수, 숫자일 경우는 3개 곱한다 기억하면 돼요. 그죠? 1에서 5까지 중에서 3개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5, 4, 20, 2, 3은 6이니까 60까지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학생, 4명의 학생 전체가 총 4명이네요. 일렬로 모두 다 세우는 경우의 수. 4명을 모두 다 세우는 경우의 수라는 건 뭐예요? 총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가 되네요. 그죠?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세운다. 순열이에요. P를 쓰자는 이야기죠. 자, 4P4. 1에서 4까지 숫자로 4자리를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데 앞뒤 똑같은 거 P 순열은 팩 그리랬죠. 그죠? 팩토리얼 4, 3, 2, 1. 그래서 4팩 실제로 계산할 때는 4, 3, 2, 1을 쓰는 거고요. 요거는 3, 2, 6, 6, 4, 24. 24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문제. 색이 서로 다른 10장의 색종이 총 몇 개야? 10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2장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지금 총 10장 중에서 2장을 뽑는데 자, 요거는 잘 조심해야 될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뽑아낼 때 2장을 뽑아낼 때 자, 예를 들어서 빨강과 노랑을 뽑은 경우하고 노랑과 빨강을 뽑은 경우를 같은 경우로 봐야 돼요? 다른 경우로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2장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뽑기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순열이 아니라 뭐다? 조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해됐으면 껌이죠. 총 몇 장 중에서 10장 중에서 2장을 뽑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뽑으니까 조합 C로 계산한다. 10 컨비네이션 2. 자, 조합은 반드시 기호를 써서 찾아야 되고요. 순열의 경우는 사실 기호를 쓰지 않아도 돼요. 세 자리 마련해 놓고 거기에 오는 방법의 수를 직접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은 반드시 기호를 써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C 계산하는 방법 없다 그랬죠? P로 무조건 바꿔. 10 퍼미테이션 10P를 뒤에 거의 팩토리얼 2팩으로 나눈다. 10P 뒤에가 숫자일 때는 10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 2개 곱한다 그랬죠? 10 곱하기 9를 뒤에 거의 팩 2 곱하기 1로 나눕니다. 물론 여긴 수가 작으니까 직접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10의 배수는 요게 숫자가 큰 경우에는 90을 2로 나눈다 그래서 45다 이게 좋아요. 요거는 수가 작으니까 2, 50, 5, 9, 45, 45 이렇게 45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한강을 끝내기는 너무 시간이 남아서 나중에 이제 연수 문제를 모아서 다시 강의를 올릴 텐데 그거 말고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서 몇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표준 문제입니다. 표준 문제. 자, 문제를 봤더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그러면 두 개 주사위 딱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총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된다? 36가지가 된다.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제 좀. 자, 동시에 던질 때 총 36가지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는 합이 발음도 안 되네. 10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 그랬는데 10 이상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 이상은 10을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 제일 큰 게 12이니까 6 더하기 6일 때니까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이거는 뭐 뽁뽁 그리고 이어서 뽑는 게 아니니까 직접 쓸 수밖에 없다 그죠? 직접 세워봅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합이 우리가 10인 경우 직접 세워볼 거고요. 합이 11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를 직접 세워보겠습니다. 자, 합이 10인 경우 앞에 수가 1이면 9 돼야 되는데 9는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어디부터 가능할까요? 4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4와 얼마? 6일 때. 그 다음에 5와 5일 때 그리고 6과 4일 때. 앞에 수가 작은 수에서 일씩 커져나가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11인 경우는 4면 7이 있어야 되니까 7이란 눈금 없으니까 안 되죠. 5부터 가능한가 봐요. 5와 얼마? 6. 그렇죠. 또 하나 더 있다. 6과 5,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합이 12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주사위가 모두 다 6과 6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이 10 이상인 경우는 합이 10이거나 또는 11이거나 또는 12죠. 또는으로 연결돼서 말이 된다. 경우의 수를 다 뭐한다? 그렇죠. 더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더하기 2가지 더하기 1가지에서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준을 조금 높인 거래요. 별거 아니죠. 또는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요거 10 이상인 경우 10, 11, 12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다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6번 문제예요. 자 여기 경우의 수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제 문제 이것도 별로 부담 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숫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이냐 그리고냐?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면 돼요. 자, 또 시작해 볼까요?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는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 추가로 택할 수 있는 4가지 나왔네. 요거 숫자 나왔죠? 의미를 파악해야겠네요. 4의 의미는 야채, 5가지 치즈, 치즈 종류 많다. 2가지 소스가 준비되어 있대요. 이 가게에서
야채, 치즈, 소스를 각각 하나씩 추가로 택하여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그러면 택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뭘 택한다 그랬어? 야채, 치즈, 그리고 소스를 넣는다 그랬어요. 야채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전체의 종류의 수가 바로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네요. 야채는 4가지, 치즈는 몇 가지? 치즈는 5가지. 소스는 몇 가지? 2가지. 이제 그 다음에 말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야채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치즈를 선택하고 그리고 소스를 선택한다. 추가로 주문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야채 또는 치즈. 야채 또는 치즈라는 얘기는 야채를 선택하고 치즈를 선택해도 되지만 야채 선택하고 치즈 안 해도 되고 야채 안 하고 치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 하나씩이란 말이 있죠. 여기에 사실은 이게 중요 단어인데 이 중요 단어를 보면 헷갈려요. 오히려 말을 문장으로 연결했을 때 맞나 틀렸나 맞나 틀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연이어서가 말이 되죠. 경우의 수는 뭐한다?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5, 20, 10의 배수 좋았어. 4 곱하기 동그라미 4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경우의 수 문제를 푸니까 너무 수학 같지 않아요, 선생님. 좀 이상해요. 숫자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굉장히 수학적일 것 같은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알고 나면 쉬워요. 겁먹을 건 없습니다. 자, 먼저 1번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여기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 주의하세요. 양의 정수 그러면 어떤 수를 얘기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양의 정수는 자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직접 써보자고. 뭐가 있는 거야? 1, 2, 3, 또로롱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에요. 무한히 많네. 총 몇 개인지 알 수도 없네. 알 수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조건은 x 더하기 y가 5 이하가 된다. 숫자 별로 안 크네. 직접 세어볼 수 있겠는걸.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순서상 xy를 직접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직접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찾으러 갑시다. 1번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 이하인데 첫 번째 그러면 x 플러스 y가 5 이하다. 지금 양의 정수니까 두 수를 더해서 여기 두 수가 서로 다른 수다라는 구별이 없죠. 그래요. 그건 같은 수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합 얼마 있을까? 1과 1. 그렇죠? 두 자연수의 합이 2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x 플러스 y가 2일 때 봅니다. x 플러스 y가 2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은 뭐밖에 없어? 둘 다 1인 거밖에 없죠. 1, 1 한 가지 끝. 그 다음 x 플러스 y가 얼마인 경우를 볼까? 3인 경우를 봅시다. 3인 경우 직접 세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1일 때 앞에가 작은 수로부터 출발을 할게요. 1일 때 얼마를 더해야 3이야? 2. 또 있다. 2일 때 얼마?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끝. 됐어요? 다음 세 번째 x 플러스 y가 얼마일 때? 4일 때 봅시다. 4가 되는 것은 얼마가 있을까? 그렇죠? 1과 3, 또 3과 1, 3과 1보다 우리 앞에 수를 여기에 물론 3과 1이 금방 보이겠지만 앞에 수를 하나씩 키우는 방법을 해봅시다. 그러면 2와 2 그리고 얼마? 3과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x 플러스 y가 얼마일 때? 5일 때의 경우를 찾아보자고. 5일 때는 얼마가 있을까? 그렇죠. 1과 4 그 다음에 2와 3 그리고 3과 2 그리고 얼마? 4와 1 5와 0은 되지 않아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두 수의 합이
2거나 또는 3이거나 또는 4거나 또는 5야. 2이면서 동시에 3이야. 동시에 3일 수 없죠. 이 수 두 수의 합이 동시에 어떻게 2면서 동시에 3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공통인 게.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1, 2, 3, 4는 더하기로 연결돼야 돼요. 즉 한 가지 더하기, 두 가지 더하기, 세 가지 더하기, 네 가지 해서 요거 5, 2, 3, 5 10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문제 읽는 게 어려워요. 다항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식에서 x 플러스 y를 곱해서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항의 개수는. 자, 요거는 특징적인 게, 자, 예를 들어 a와 뒤에 있는 거 x를 곱했다. x를 곱했다. y를 곱했다. ax, ay. 그 다음에는 b를 곱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같은 문자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물론 심심한 사람은 다 일일이 분배 법칙 써서 해봐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항을 찾으려면 항은 앞에 있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리고 연이어서 뒤에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하나의 항이 결정되겠죠. 뽑고 그리고 연이어서 뽑는다. 항을 결정하려면 그리고 연이어서 경우의 수는 뭐 한다고? 곱한다고. 이게 딱 떠오르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는 얼마? 8. 8가지의 항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경우의 수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 개념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잘 하게 된 거예요. 자, 교과서의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실기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